중세국어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격조사인데 이 격조사의 분포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의 구체적인 소리값, 정확히 표현하면 이중모음이 반모음 제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국어의 주격조사의 대표적인 형태는 단모음 이, 반모음 이 영형태가 존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격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술격 조사에는 주격 조사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뒤에 라가 붙는 이라, 반모음 라, 영형태 라가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격조사가 존재했는데 얘네들은 앞에 있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서 다른 형태가 선택이 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언의 끝소리가 이중모음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중모음 중에서 반모음 제의로 끝나는 체언이 왔다면 주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영형태가 선택이 되었고 서술격조사는 영형태 라가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중세국어의 이중모음 중에서 끝소리가 반모음 제의로 끝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러한 격조사의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세국어에서 이중모음 중 반모음 제의로 끝나는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대국어와 소리값이 다른 이중모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의 모음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현대국어에 따르면 단모음입니다.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얘네들이 이중모음이었다는 거죠.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단모음은 혀의 높낮이, 전후 위치, 입술 모양이 움직이지 않고 나는 모음입니다. 그래서 단모음은 고정된 상태로 혀나 입술 모양이 움직이지 않고 나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옆에 있는 에, 위, 왜 얘네들을 입술이나 혀를 움직이지 않고 발음해야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세에 이중모음으로는 어떻게 발음했냐면 자, 단모음과 반대로 이중모음은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이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단모음에서 반모음으로 움직이거나 반모음에서 단모음으로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가 이중모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옆에 예시를 보면 에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소리가 나지만 중세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모음 어에서 반모음 제로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어에서 반모음 이로 어이처럼 빠르게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였다라는 거죠. 정확한 소리는 알 수 없지만 중세에는 이 에라는 모음은 반모음 제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었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에 같은 경우에도 앞에 아가 있고 끝에 반모음 제이가 위치했고 위 같은 경우에도 중세국어에서는 반모음 제이로 외도 반모음 제이로 끝이 났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의 형태의 모음들은 현대에서는 단모음이지만 중세에서는 반모음 제이로 끝이 나는 이중모음이었다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중세국어의 주요 이중모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모음을 분류할 때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구분해서 분류합니다. 상향식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이 앞에 있고 뒤에 단모음이 있으면 상향식 이중모음이라고 하고 하향식 이중모음은 단모음이 앞에 있고 반모음이 뒤에 결합한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야, 여, 요, 유 이런 친구들을 먼저 보면 얘네들은 현대국어에 존재하고 중세국어에서도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상향식 이중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으가 존재하는데 으도 현대국어와 소리값이 같습니다. 현대국어에서도 으는 하향식 이중모음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죠. 여기에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인데 얘는 소리값을 살펴보면 앞에 아레아가 있고 뒤에 반모음 제이가 있습니다. 아레아가 단모음이기 때문에 아레아에서 반모음으로 가면서 소리가 나는 이중모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반모음 제이로 끝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결국 중요하게 볼만한 녀석은 으와 이 녀석입니다. 둘 다 반모음 제이로 끝이 나는 이중모음인 거죠.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다음 위치를 친 부분의 모음 음가, 소리값을 제시해보자. 자, 결국 여기에서는 체언의 끝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체언의 끝에 위치하는 모음들, 결국 체언의 끝소리가 반모음 제이로 끝나는지
아니면 다른 모음으로 끝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형태의 격조사가 선택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부처를 보면 얘는 부처의 옛말입니다. 여기에 이중모음 여가 나오죠. 이중모음 여는 현대국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모음 제이와 단모음 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결국 부처는 끝소리가 반모음 제이가 아닌 일반적인 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내 일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얘는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의 에는 앞에 단모음 아가 오고 뒤에 반모음 제이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반모음 제이로 끝난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번으로 넘어가면 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이는 뿌리의 옛말입니다. 그래서 끝소리가 위인데 이 위는 중세의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앞에 단모음이 우가 오고 뒤에 반모음 제이가 오는 이중모음입니다. 그럼 얘는 반모음 제이로 끝나죠. 그래서 실제로 요게 주격조사가 올 때는 반모음 제이로 끝나기 때문에 영형태의 주격조사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서 여기 배라고 나와 있는데 애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앞에 아고 반모음 제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었다는 겁니다. 중세국어에. 자, 5번으로 넘어가서 마대라고 나와 있는데 마대는 그 마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디, 손가락 마디 할 때 마디라는 표현인데 여기에서는 아래아에 이가 합쳐진 겁니다. 얘도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이었고 얘도 아래아 뒤에 반모음 제이가 있는 반모음 제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이 얘는 으가 나와 있죠. 으는 마찬가지로 얘도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앞에 단모음 으가 있고 뒤에 반모음 제이가 있는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문이 길게 나오고 지문에 딸려서 문제가 있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지문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배운 내용만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문에서 이 부분부터 보면 우리가 배운 내용이 나오는데 15세기에는 위 표기가 단모음 우와 반모음 제이가 결합한 이중모음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중모음을 나타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선택지를 바로 보면 4번을 보면 15세기 국어의 외 표기는 단모음 오와 반모음 제이가 결합한 이중모음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자, 얘는 앞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앞서 제가 외는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중모음이고 반모음 제이로 끝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본문에서도 여기에 외가 있기 때문에 4번 선택지를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선택지 5번으로 넘어가서 15세기 국어의 체험 바에 주격조사 이가부터 배로 표기된 사례에서는 체언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를 판단할 때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앞서 우리는 애가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애의 소리값을 생각을 해보면 아와 반모음 제이의 결합이었죠. 그래서 반모음 제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결합하기 전 형태와 비교를 해보면 바에 있는 아와 이가 더해져서 이중모음인 애가 되었는데 이 이중모음인 애는 아와 반모음 제이의 결합이라는 겁니다. 그럼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 아와 아가 똑같이 존재하죠. 그러면 이 단모음인 이가 반모음인 제이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체언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게 아니라 조사인 이가 반모음으로 교체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 수능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보기의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를 보니까 학생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서 애와 애가 이중모음이었다는 근거가 궁금해요. 자, 교사가 애와 애로 끝나는 체험과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가 무엇인지 가를 참고해서 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단다.
자, 에와 에로 끝나는 체언 뒤에 어떠한 조사가 붙는지를 보면 얘네들이 이중모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학생이 하는 말을 보니까 가의 기억에서처럼 나의 이제와 아래가 니은의 형태의 조사를 취하는 것을 보니, 자, 그러면 니은의 형태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나를 보니까 이제라는 체온과 아래라는 체온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라라는 형태의 조사가 사용이 되었죠.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가 사용이 된 건데, 자, 여기에 라라는 형태가 사용된 건 얘가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술격 조사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이제 영형태라는 표현이고 실제로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표면상에 어떤 형태도 없다라는 이야기니까 실제로 겉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라와 아래라에는 이 영형태라가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뒷부분을 보니까 에랑 에는 반모음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임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영형태라가 사용되는 경우를 보니까 단모음 이나 반모음 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반모음 제이로 끝나는 경우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사이니까 단모음 이로 끝나기 때문에 반모음 이, 반모음 제이로 끝나는 경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반모음 제이로 끝나는 경우는 이 뒤에 있는 불이라라는 예시를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라는 거죠. 자, 문제 자체가 추론해서 푸는 문제이긴 하지만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의 음가 그리고 반모음 제이로 끝난다는 걸 한번 공부했더라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